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보메식산업개발원에서 커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고은 강사입니다. 오늘은 PCPA 과정 중에서 로스팅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커피에서 로스팅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커피의 원재료인 생두를 활용해서 열을 가해서 우리가 커피의 향과 맛을 조금 더 끌어올려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두는 보통 가공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생두를 구워주는 로스팅이라는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면서 이 커피의 색깔과 그리고 맛과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생두 같은 경우는 콩의 약간 풋풋한 향이 좀 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를 로스팅을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고소하고 또는 정말 좋은 커피들은 과일과 같은 향 또는 꽃과 같은 향들이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먹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두를 로스팅을 해주게 되면 이 생두 내부 안에서는 화학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공질화입니다. 이 생두인 상태는 굉장히 딱딱하고 우리가 손으로 잘 쪼갤 수는 없지만 커피를 분쇄해 먹기 위해서는 이 다공질화가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공질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스팅한 정도에 따라서 이 커피의 원두의 색깔이 변화하게 되고 맛과 향 그리고 커피의 바디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로스팅의 정도를 배전도 또는 로스팅 포인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이렇게 나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자면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름이 붙게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은 라이트 로스팅, 그리고 미디엄 로스팅, 그리고 다크 로스팅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로스팅하는 시간과 비례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커피의 취향을 좋아하는지 먼저 파악을 잘 하시고 그에 맞는 로스팅 포인트를 결정을 해주셔서 로스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알맞는 커피를 잘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다크 로스팅을 보시게 되시면은 점점 색깔이 좀 진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로스팅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원두의 다공질화도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요. 자, 그리고 커피에서 느껴지는 산미, 이러한 신맛들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스팅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간다면 지금 보이시는 얘처럼 좀 미디엄 로스팅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미디엄 로스팅 같은 경우는 라이트 로스팅보다는 산미는 조금 감소하지만 약간의 단향과 그리고 쓴향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바디감도 조금 더 묵직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크 로스팅 쪽으로 가면 산미는 거의 없어지게 돼요. 자, 근데 다크 로스팅 쪽으로 갈수록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가벼운 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향기나 과일과 같은 향미는 약간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향들을 조금 더 살려서 커피를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미디엄 로스팅이나 라이트 로스팅 쪽으로 로스팅을 하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로스팅을 하기 전에는 핸드픽이라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 생두 안에는 여러 가지 결점도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좀 깨진 콩이라던가 아니면 곰팡이 쓴 거 또는 벌레 먹은 여러 가지 좀 디펙트를 가진 요소들의 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디펙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커피에서 텁텁한 맛이라던가 단미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디펙트들은 조금 핸드픽을 잘 해주셔서 좋은 상태인 콩들만 가지고 로스팅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핸드픽을 하실 때는 이러한 트레이에다가 생두를 먼저 잘 깔아주시고요. 조금씩 앞쪽으로 당겨가면서 디펙트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두의 모양 중에 이런 식으로 좀 깨진 애들, 디펙트적인 요소가 있는 아이들을
핸드픽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핸드픽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질의 커피를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결점들을 모두 제거한 생두들을 이제 로스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스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이 생두를 호퍼에 넣어서 한번 이제 로스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로스팅은 195도 정도에 투입을 해서 샘플 로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두를 투입하게 되면 한 1분 내외 쪽으로 한번 걸리는 시점이 오는데요. 그때를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들어간 생두가 열을 받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40도 정도 되면 이 생두가 조금씩 노란 색깔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는 풋내가 좀 사라지게 되고 조금 고소한 향들이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160도 이상 정도 가면은 갈색깔로 원두의 색상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80도 정도가 되면 원두 색상이 완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커피의 신향이 조금씩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로스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90 이상 정도가 됐으면은 1차 크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탁탁탁탁 튀기는 소리들이 나는데 이때부터는 열의 화력을 잘 조심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현재 200도 이상이 벌써 지나가고 있고요. 이때 정도는 이제 라이트 로스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온도에 맞춰서 잘 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출이 된 원두는 쿨러를 틀어서 조금 더 빠르게 식혀주면서 이 원두 안에서 조금 더 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식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갓 나온 원두는 보통 200도 이상의 배출이 되기 때문에 나왔을 때 바로 손으로 만지시게 되면은 데이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식히신 다음에 만져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로스팅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렇게 로스팅한 커피를 보시게 되시면 생두에서부터 열을 받는 그 순서대로 생두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두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첫 번째로는 부피도 팽창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공질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원두가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로스팅에 관한 것들을 배워보고 조금 더 생두에 대해서 배워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